그런데 사실 오늘 청문회에 앞서서 이 청문회의 그 사전 과정이 김민석 대 주진우 공방이 있을 정도로 주진우 의원이 야당 의혹 제기에 선봉에 섰는데요. 오늘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때 아닌 주진우 의원의 군 면제 사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후보자 두 분 다 군 복무한 적은 전혀 없어요. 전과 관계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도 전과 사범이고 김민석 후보도 전과 사범이에요.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박선원 의원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하면서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인사검증위원이 다른 검증위원한테 언급을 받아야 됩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박선원 의원은 제가 알기로 국정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다. 오늘 주진우 의원의 군 면제 사유 공방이 있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진우 의원이 그 군 면제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만약에 주진우 의원은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원하면 군 법무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제를 받았다는 거죠. 왜 면제를 받았느냐?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개인의 정보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밝혀지기 싫은 게 개인의 병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거는 그 예의에 어긋나고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왜 박선원 의원은 저런 이야기를 청문회장에서 더군다나 이거는 총리 청문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문위원회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을 갖다가 했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박선원 의원하고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공통점이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두 분이 그 나이가 같고요. 대학 학번이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985년에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공범으로 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박선원 의원하고 김민석 그 후보자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주진우 의원 지금 가장 열심히 공격하는 사람은 주진우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격을 하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두 사람의 과거 운동권 경력 뭐 이건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볼게요. 이동학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주진우 의원의 뭐 군 면제 논란을 그냥 평소에 청문회 자리 말고 뭐 평소에 제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콕 집어서 이거 적법한 절차로 군 면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그런데 급성 간염 빨리 치료하면 입대 문제 없다는 게 본인의 의료 상식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저 발언을 했을 때. 누구한테 군 면제를 저 병명으로 했다는 건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근데 현장에서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더니 왜 나의 병명을 얘기하냐라고 갑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박선원 의원이 당신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급성간염 빨리 치료면 누가 봐도 주진우 의원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방 과정에서 다시 질문을 하니까 지금 저렇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아 주진우 의원이 저런 병명으로 군 면제를 받았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이건 사과할 사안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발이 찔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할 생각 없다. 본인의 법상식으로는 이건 치료받고 군대 가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논쟁이 빨리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논쟁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에피소드 같은 걸로 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 말씀하십시오. 에피소드가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주진우 의원이 급성 간염으로 지금 군대를 면제를 당했는데 지금 박선원 의원이 의사입니까? 본인이 의사예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 의료 상식이 도대체 어느 의료 상식이라고
내가 의료상식으로 당신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말 다른 이 청문위원들에 대한 정말 인격 모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있고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박선원 의원의 의료상식이 얼마나 정말 탁월하길래 본인 판단에는 급성 간염에 한 분들을 군대에 그냥 바로 치료해서 보낸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병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군대 못 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 앞에서 저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에피소드가 아니죠. 저거는 모독이죠. 이제 사실 돈 문제에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 왜 스피커와 메신저를 공격하냐 야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쭉 있었는데 오늘도 앞부분에 청문회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 의혹도 기억하실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중국 칭화대까지 가서 석사를 땄냐. 시간이 많지 않다. 뭐 야당에서는 분신술을 썼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난주였나요?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 SNS에 중국발 비행기 편명까지 공개했었죠. 김의정 의원, 국민의힘의 김의정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이 비행기 기록표는 무슨 편을 탔는지에 대한 게 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뒤져서 그 공항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두 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기록상 오기의 오류가 있다면은 같은 항공편이 보면은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저 항공편은 실제로 국내선 비행기도 아닙니다. 예, 중국 안에서 중국으로 상하이에서 구이형으로 가는 중국 안에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저거의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자 말을 믿어야죠. 청와대 가서 어렵게 석사학위 땄고 본인이 뭐 마치 주경야독 하듯이 정치 활동도 하면서 본인 학습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가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 자료도 부족하다는 게 야당 얘기고 어쨌든 사상 초유로 증인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냈던 자료들도 뭔가 좀 팩트에 가까워야 되는데 편명도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곳에 갔던 게 나오든 이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지금 제출한 건 김민석 후보 측이 제출한 건데 실무자들이 이제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마지막으로 김민석 후보가 검토를 했겠죠. 그러나 이제 본인의 전체적으로 출입 기록 전체다 보면 내용이 뭐 예를 들면 칭화대 가는 거 관련 없는 내용도 많이 나올 거예요. 몇 년간의 본인의 이제 어떤 항공편 사용 내용을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추려내다가 이제 불필요하게 잘못된 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정리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김인정 의원이 얘기했던 건 두 가지 정도의 편명이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실제적으로 속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되거나 또 잘못 표기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나머지 두 편을 빼고 나머지 편들에 대해서 다 맞다고 하면 실제로 칭화대를 갔다 왔다고 하는 부분은 증명이 어느 정도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된 것과 100% 명확히 클리어한 건 자료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완벽한 게 제일 좋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전체 내용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정도 내용이라면 본인이 공부를 하고 왔다는 부분에는 증명은 어느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자료도 많지 않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증인도 없고 김민석 후보자 혼자 나와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은 이거일 수 있어요. 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여러 정책 관련해서 아예 총리 행세를 하고 다녔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미 이걸 물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글쎄요. 아까 이동학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뭔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청문회 때 따져 물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도 의당 맞는 얘기긴 한데 위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장학 퀴즈 하듯이 숫자를 다 맞출 수는 없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총리가 지금 경제 부분에 대해선 대략적인 가닥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은 취지 이걸 김희정 의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물어봐야 된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요.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자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1년에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가? 자, 그리고 1인당 GDP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국가 채무 규모가 얼마인가? 이거는 국가를 운영하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뭘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수치,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인지 자, 이런 거는 최소한 총리가요. 이 청문회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외워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 저희 우리 탑10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673조 원 원래 예산이었고요. 지금 국가 채무가 48%인데 이번에 추경하면 49%가 됩니다. 이게 40%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40%를 넘냐 안 넘냐 문제 가지고 저희 탑10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탑10을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는 알으셔야 되는데 지금 국가 채무비율이 20%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 1년 예산도 지금 못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물어봤더니 기본적인 수치조차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분이 뭐 각 부처 장관들, 뭐 각 부처 실무자들 다 불러서 업무 보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도 방문하고 했어요. 뭘 했나요? 가장 국가의 기본적인 어떤 이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서 글쎄 참 저는 딴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쳐요. 가장 이거는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은요. 가장 국가의 기본, 우리나라 인구 얼마, 그다음에 GDP 얼마, 예산 얼마, 채무 얼마 이런 기본 수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내일도 청문회가 있고 뭐 김민석 후보자가 또 추가로 공부를 해와서 업무 파악을 해서 뭐 여러 답변도 하겠지만 오늘 있었던 지금까지 저희 한 6시 저녁 6시까지 있었던 김민석 후보자 핵심 내용 중심으로 하나하나 5위와 4위에서 차례로 만나봤습니다.